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장례식장. 지우는 형의 영정 앞에 서서 손에 쥔 향을 떨리는 손으로 피우려 했었다. 지민 형이, 그의 쌍둥이 형이 겨우 26에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자살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가족은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메시지. 살아있어. 아내나 부모를 믿지마. 발신자 없음. 지훈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형의 죽음이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다는 직감이 스쳤다. 장례식장은 검은 상복으로 물든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지훈의 어머니는 한쪽 구석에서 흐느끼며 아버지는 딱딱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지민 형은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서울대 법대 출신,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엘리트.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형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늘을. 고등학교 때부터 형은 가끔 밤늦게 울며 돌아왔다. 지훈아, 나 이상한가 봐. 그 말 뒤에 숨겨진 비밀. 지훈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물을 용기가 없었다. 쌍둥이로서, 형제로서 그들의 유대는 너무 깊어서 오히려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었다. 메시지가 온 순간 지훈의 시야가 흐려졌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지훈 씨. 낯선 목소리. 고개를 들자 검은 정장에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27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남자. 준호예요. 지민 씨 친구예요, 친구. 그 단어가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형의 친구들은 늘 이렇게 모호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내밀었다. 나중에 연락주세요. 지민 씨가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지훈은 명함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장례식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의 수신 번호를 추적하려 애썼다. 하지만 번호는 가짜였다. 형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자살로 결론났다.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몸, 손에 쥔 편지 한 장. 편지 내용은 가족에게만 공개되었다. 미안해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지훈은 그 편지를 몰래 훔쳐봤다. 형의 필체가 아니었다. 누군가 위조한 듯한 어색한 글씨. 부모님은 지민이가 스트레스 받았어. 회사 일 때문이야 라고만 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형은 강했다. 절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민 형이 뭐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만나서 이야기할게요. 내일 홍대 카페에서. 홍대. 형이 좋아하던 곳. 지훈은 불면의 밤을 지새웠다. 쌍둥이로서의 공허함이 밀려왔다. 거울 속 자신은 형과 똑같이 생겼지만 형만큼 밝지 않았다. 지훈은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형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다. 특히 그 감정 중 하나를. 지훈도 형처럼 남자를 좋아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가 무거웠다. 다음 날 카페에 도착한 준호는 지훈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웃었다. 아, 정말 쌍둥이 같아. 지민 씨랑 똑같네. 그 미소가 형의 그것을 떠올리게 했다. 준호는 커피를 시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민 씨랑은 대학 때 만났어요. 같은 동아리에서. 우리는 가까웠어요. 가까웠다. 지훈은 그 단어의 무게를 느꼈다. 준호의 눈빛에 스며든 슬픔이 형의 비밀을 암시했다. 지민 씨가 말했어요. 가족이 당신을 지키라고. 당신이. 비슷한 길을 걷고 있으니까 지훈의 손이 멈칫했다. 형이 알았던가? 자신의 감정을. 준호는 형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지민은 로펌에서 일하면서도 LGBTQ 커뮤니티 활동을 비밀리에 했다. 서울의 작은 바, 온라인 모임. 하지만 최근 형은 불안해했다. 누군가 쫓는다고 했어요. 회사 상사나 가족 쪽에서. 지훈은 충격에 입을 다물었다. 부모님.
어머니는 늘 우리 집안은 깨끗해야 해라고 했고, 아버지는 동성애를 병이라고 불렀다. 형이 커밍아웃하려 했던 적이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가족 식사 자리에서. 하지만 아버지의 분노에 그치지 않았다. 어머니가 울며 내 인생 망칠 짓 하지 마라고 했고, 형은 침묵했다. 그 메시지 내가 보냈어요. 준호가 고백했다. 지민 씨가 죽기 전에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살아있어라고. 그리고 믿지 말라고. 지훈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왜 부모님을.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함께 찾아봐요. 진실을.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싹 텄다. 공통의 상실, 숨겨진 비밀. 준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지훈의 손등을 스쳤다. 우연이었지만 지훈의 가슴이 뛰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지훈과 준호는 형의 흔적을 쫓았다. 먼저 형의 아파트로 갔다. 강남의 고급 빌딩, 형의 성공을 상징하던 곳. 문을 열자 먼지가 쌓인 방 안, 서랍 속에 숨겨진 사진 뭉치. 형과 준호, 젊은 시절의 셀카. 그들 사이에 따뜻한 시선. 지훈은 질투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형이 행복했군요. 준호가 속삭였다. 당신도 될 거예요. 그 말에 지훈은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곧 충돌이 왔다. 형의 노트북을 켜자 암호화된 파일이 떴다. 비밀번호는 지훈의 생일. 파일 안에는 일기. 오늘 부모님이 또 물었어. 결혼 언제 하냐고. 솔직히 말할까? 하지만 지훈이가 걱정할 텐데. 그리고 최근 항목. 준호가 위험해. 회사에서 나를 감시 중이야. 누군가 내 비밀을 알았어. 안 해.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안 해?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형은 결혼 계획이 없었다. 이게 무슨... 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지민 씨가 최근에 누군가와 약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가족 압박 때문일 거예요. 지훈은 분노가 치밀었다. 부모님의 강요. 형의 죽음이 그 때문이라면. 그날 밤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추궁했다. 형이 왜 죽었어요? 진짜 자살인가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뭘 안다고. 지민이는 피곤해서 그랬다. 어머니는 울며 그만해. 지훈아. 가족을 믿어. 하지만 그 눈빛에 스며든 죄책감. 지훈은 문을 쾅 닫고 나왔다. 준호와의 만남이 지훈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가을 바람이 불던 저녁, 준호가 털어놓았다. 나도 지민 씨처럼 살아왔어요. 가족에게 숨기고. 하지만 지민 씨 덕에 용기 냈죠.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저도 그래요. 형처럼. 그 고백이 두 사람을 가까워지게 했다. 준호의 손이 지훈의 어깨에 스르륵 내려앉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그들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전화. 형의 로펌 동료로부터. 지민 씨 사건, 재수사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군가 익명 제보를 했거든요. 제보자? 준호의 표정이 변했다. 내가 한 거예요. 지훈은 믿을 수 없었다. 준호가 형의 죽음을 의심하며 증거를 모았단다. CCTV 영상, 형의 마지막 통화 기록. 지민 씨가 죽기 전날 당신 어머니랑 통화했어요. 다퉜어요. 어머니? 지훈의 세계가 무너졌다. 가족의 비밀이 형의 죽음과 얽혀 있었다. 준호의 아파트는 이대 근처의 오래된 원룸이었다. 서울의 번잡함 속에 숨어든 작지만 따뜻한 공간. 지훈은 처음으로 들어서며 형의 냄새를 맡는 듯했다. 준호가 차를 타주며 말했다. 여기서 지민 씨랑 많은 밤을 보냈어요. 이야기하고 웃고. 지훈은 소파에 앉아 준호가 가져온 파일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형의 편지,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 이거 들어봐요. 준호가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준호야, 만약 내가 사라지면 지훈이한테 말해.
내가 사랑했었다고. 가족이 날 망가뜨리려 해. 그들의 완벽한 아들이 되기 싫어. 지훈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다. 형의 고통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 끝에 어머니의 목소리. 지민아, 내가 이상한 소문 때문에 회사에서 곤란해. 결혼해야 해. 그 사람 버려. 그 사람. 준호를 가리키는 말.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가 형을 협박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 씨 가족이 보수적이에요. 당신 아버지 회사는 LGBTQ 이슈에 민감하잖아요. 스캔들이 터지면 망할 거라고. 지훈은 회사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중견 건설사, 사회적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곳. 형은 그 압박 속에서 숨막혀 죽었을까?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경찰에 제출할게요. 하지만 준호는 주저했다. 위험해요. 나도 타겟이 될 수 있어. 그날부터 두 사람은 비밀 작전을 펼쳤다. 낮에는 일상, 밤에는 조사를. 지훈은 디자이너로서의 스킬을 발휘해 형의 이메일 로그를 해킹하려 했었다. 윤리적이지 않지만 절박함이 그를 밀어붙였다. 준호는 로펌 네트워크를 이용해 내부 문서를 훔쳐봤다.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형의 상사, 아버지의 지인이 보낸 메일, 지민 씨의 사생활, 회사의 해로움. 처리하라, 처리. 그 단어가 섬뜩했다. 한편 지훈의 마음속에 준호에 대한 감정이 자라났다. 조사 중간, 피곤한 밤에 준호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당신 강해요. 지훈 씨, 그 손길이 형의 그것처럼 따뜻했다. 지훈은 쌍둥이로서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형이 항상 나를 지켰어요.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준호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입술이 스칠듯 말듯. 하지만 그들은 멈췄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사랑은 비밀의 그림자 속에서 싹트는 꽃처럼 조심스러웠다. 갑자기 위기가 닥쳤다. 지훈의 휴대폰에 어머니로부터 전화. 지훈아, 집에 와. 중요한 이야기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준호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거실에 앉은 부모님, 그리고 낯선 여자. 이쪽이 은지예요. 지민이 약혼녀.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민 오빠가 저한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그의 비밀을. 하지만 가족을 위해 결혼하려 했어요. 준호가 이를 갈았다. 거짓말이에요. 지민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충돌이 폭발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너는 누구야? 지민이 친구. 그 이상한 놈들 중 하나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훈은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형의 죽음이 가족 때문이에요. 인정하세요. 어머니가 무너지듯 울었다. 우리가 지민이를 구하려 했어. 그 길로 가면 인생 끝난다고. 은지랑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행복. 지훈은 웃음이 나왔다. 비통한 웃음. 그날 집을 나선 지훈과 준호는 거리로 나왔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준호가 말했다. 내가 당신 가족을. 지훈이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에요. 이제 알았어요. 형의 진실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비 속에서 그 포옹은 첫 번째 약속이었다. 사랑의 시작. 하지만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은지의 정체, 그녀가 숨긴 비밀. 은지의 등장은 모든 것을 뒤집었다. 지훈은 그녀를 추적하기로 했다. 소셜미디어, 공통 지인. 은지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지만 프로필 뒤에 숨겨진 연결고리가 있었다. 형의 로펌 인턴,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 출신. 우연이 아니에요. 준호가 분석했다. 누군가 지민 씨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두 사람은 은지의 카페를 찾았다. 마포의 작은 디저트숍. 은지가 홀로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 물었다. 형의 죽음, 당신이 아는 거 다 말해요. 은지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지민 오빠는 자책했어요.
나랑 결혼하려다 진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녀의 눈에 진심이 스쳤다. 하지만 가족이 강요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주고 설득하라고. 지훈의 분노가 끓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 형의 삶을 거래했다. 은지는 더 털어놓았다. 지민 오빠 마지막에 누군가한테 쫓긴다고 했어요. 검은 차가 따라다닌 적 있다고 준호의 표정이 변했다. 그건 나도 봤어요. 지민 씨랑 헤어질 때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추격. 형의 죽음이 살인이라면 조사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유대도 강해졌다. 준호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는 어린 시절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아버지가 나를 때렸어요. 이상한 놈이라고 지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준호를 안아주었다. 이제 나 있어요. 그 밤 그들의 대화는 사랑 고백으로 이어졌다. 지훈 씨, 당신을 만나서 지민 씨를 다시 만난 기분이에요. 지훈의 심장이 녹았다. 준호 씨, 형의 빈자리를 당신이 채워줘요. 하지만 로맨스는 위협 속에 피어났다. 갑자기 준호의 아파트가 습격당했다. 문이 부서지고 가면 쓴 남자 둘이 들이닥쳤다. 파일을 내놔. 지훈이 소리쳤다. 형의 증거. 싸움 끝에 그들은 도망쳤지만 준호가 다쳤다. 팔에 칼 상처. 병원으로 실려간 준호. 지훈은 그의 손을 잡고 울었다. 사라져요. 형처럼. 잃을 수 없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 대신 익명 TV 왔다. 형의 옥상 CCTV. 지훈은 로펌을 통해 구했다. 영상에 형이 누군가와 다투는 모습. 상대는 아버지의 비서. 지민 씨, 회장님 명령이에요. 그만하세요. 명령. 아버지의 지시로 형을 위협했다. 지훈은 결심했다. 직접 대면. 아버지 사무실로 간 지훈. 형을 죽인 거예요. 아버지는 부정했다. 내가 뭘 안다고. 지민이는 스스로. 하지만 지훈이 영상을 틀자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건 오해야, 오해. 지훈은 소리쳤다. 가족의 명예 때문에 형을 희생시켰어요. LGBTQ인 아들이라는 이유로. 아버지는 무너졌다. 미안하다. 지훈아. 나도 압박받았어. 회사 주주들이. 고백이 쏟아졌다. 아버지는 형의 커밍아웃을 알았고 은폐하려 애썼다. 하지만 누군가 내부 스파이가 정보를 팔아넘겼다. 스캔들 위기. 형은 그 압박에 버티다 옥상에서 떨어졌다. 자살이 맞았지만 가족의 강요가 원인. 지훈은 용서할 수 없었다. 저도 같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그 말에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너도? 그럼. 집을 나온 지훈은 준호에게 달려갔다. 병원 침대에서 두 사람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절박한 키스. 사랑해요. 준호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은지의 또 다른 비밀. 그녀가 숨긴 편지. 은지의 편지가 도착했다. 우편으로. 지훈의 집에. 지민 오빠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읽고 파기하세요. 안에는 형의 손편지. 지훈아, 만약 이걸 읽는다면 나는 없겠지. 미안해. 내가 나처럼 고통받지 않게 하려 했어. 부모님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두려워해. 사회의 시선을. 하지만 너는 달라. 내 감정을 숨기지 마. 준호를 만나봐. 그는 좋은 사람이야. 살아. 지훈아. 지훈은 편지를 읽으며 무너졌다. 형이 모든 걸 알았고 지켜보려 했다. 준호에게 달려간 지훈. 편지를 보여주었다. 형이 우리를 연결했어요. 준호의 눈물이 흘렀다. 지민 씨, 감사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확고해졌다. 병원 퇴원 후 그들은 작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 바람이 상처를 치유해주는 듯했다. 해변에서 손잡고 걷는 그들. 한국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평화는 깨졌다. 언론 보도. 엘리트 변호사 자살. 동성애 스캔들.
누군가 유출했다. 아버지의 회사 주가가 폭락.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했다. 지우는 집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어머니가 속삭였다. 지훈아, 내가 지민이처럼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해할게요. 하지만 변해야 해요. 우리 가족 모임이 열렸다. 아버지, 어머니, 지훈, 그리고 준호. 준호를 초대한 건 지훈의 용기. 이분이 제 연인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지민이를 잃고 너까지 눈물이 고였다. 그날 가족은 처음으로 대화를 나눴다. LGBTQ에 대한 무지, 두려움. 상담사를 불렀고 변화의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외부의 적이 나타났다. 언론 뒤에 숨은 인물, 형의 상사. 그는 아버지의 경쟁자를 위해 스캔들을 조작했다. 증거를 모은 지훈과 준호, 기자회견을 열었다. 형의 죽음은 편견의 희생자입니다.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해요. 지지는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LGBTQ 단체. 하지만 반대도 거세졌다. 혐오 댓글, 위협 전화. 고조되는 긴장 속 준호가 납치되었다. 지훈은 미치기 직전이었다. 상사의 창고로 추적, 경찰과 함께 돌입. 준호, 소리치며 하는 지훈, 준호의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다. 구조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다시는 떨어지지 마. 그 사건으로 상사는 체포. 진실이 드러났다. 사랑의 승리. 지훈과 준호는 함께 살기로 했다. 형의 무덤 앞에서 지훈은 속삭였다. 형, 고마워. 살아있어. 진실이 드러난 후 지훈의 삶은 변했다. 아버지의 회사는 LGBTQ 지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편견을 직면했다. 지훈은 디자이너로서 LGBTQ 테마의 포스터를 만들었다. 준호와 함께 그들의 첫 공동 작업, 서울 프라이드 행사 포스터. 사랑은 자유다. 슬로건 아래 형의 미소가 영감이 되었다. 하지만 내면의 갈등이 남아 있었다. 지훈은 쌍둥이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형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로 살고 싶어. 준호가 격려했다. 당신은 이미 빛나요. 두 사람은 커플 상담을 받았다. 한국의 보수적 문화 속에서 관계를 키우는 법을 배웠다. 친구들도 생겼다. 형의 옛 커뮤니티 멤버들. 지민 씨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충돌. 준호의 전 연인, 형의 친구 민수가 나타났다. 준호야, 나 아직 사랑해. 질투의 삼각관계. 지훈은 불안해졌다. 내가 형의 대체품인가? 준호가 부정했다. 아니, 당신은 당신이에요. 민수는 과거. 하지만 민수의 개입으로 오해가 쌓였다. 파티에서 민수가 지훈을 비난. 쌍둥이 형제라서 피곤해. 지훈은 도망쳤다. 한강 다리 바람에 서서 울었다. 준호가 쫓아와 안았다. 믿어줘. 내 사랑은 진짜야. 그 밤 깊은 대화. 민수의 트라우마, 형의 죽음 후 준호의 공허. 지훈은 용서를 선택했다. 함께 극복해요. 삼각관계는 우정으로 변했다. 민수가 사과, 세 사람이 함께 프라이드 행사에 섰다. 고조되는 로맨스. 겨울, 눈 내리는 명동에서 프로포즈 같은 순간. 준호가 반지를 꺼냈다. 결혼은 아니지만 평생 함께. 지훈의 눈물이 웃음으로 변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 직장에서의 차별. 지훈의 상사가 동성애자냐? 물었다. 지훈은 당당히 네라고 답했다. 해고 위기. 하지만 동료들의 지지로 버텼다. 가족의 변화. 아버지가 LGBTQ 단체에 기부. 어머니가 지훈의 결혼식, 법적은 아니지만 을 꿈꿨다. 행복해라. 봄이 왔다. 벚꽃 축제. 지훈과 준호는 형의 추모식을 열었다. 친구들, 가족,
커뮤니티. 지민 씨의 유산은 사랑입니다. 스피치 중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손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과거의 유령이 나타났다. 형의 옛 상사, 출소 후 복수, 위협 편지. 너희도 지민처럼 만들어버릴게. 공포가 다시 시작되었다. 지훈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준호와 함께 자위방어 훈련. 이번엔 우리가 이겨. 하지만 심리적 압박. 지훈의 불안장애가 재발. 밤의 악몽. 형의 떨어지는 모습. 준호가 곁에서 지켜봤다. 내가 있어. 치료사 세션에서 지훈은 털어놓았다. 형의 죽음이 내 탓 같아. 쌍둥이로서 막지 못했어. 준호의 지지가 치유였다. 당신은 살았어요. 그게 형의 소원이야. 두 사람은 여행, 부산으로. 바다 앞에서 힐링. 하지만 위협은 가까워졌다. 집에 침입 흔적, 도둑 맞은 파일, 형의 증거, 경찰 수사, 상사의 공범으로 지목, 체포 직전, 대치. 지훈이 소리쳤다. 형의 복수예요. 총격 위기. 하지만 경찰이 막았다. 승리 후 지훈의 성장. 그는 책을 썼다. 쌍둥이의 비밀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사랑은 편견을 이겨요. 준호와의 관계 깊어짐. 동거 생활, 작은 다툼과 화해. 커피 더 타줄까? 일상 속 로맨스. 가족 재회. 어머니의 생일 파티. 준호 초대. 아버지가 토스트. 가족이야. 눈물의 순간. 여름, 더위 속 프라이드 퍼레이드. 지훈과 준호, 무지개 깃발 들고 행진. 수만 명의 함성. 사랑의 승리. 하지만 개인적 이기. 준호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이궤양. 병원에서 지훈이 간호. 지어. 내가 지킬게. 준호의 약함이 지훈을 강하게 만들었다. 오해의 폭풍. 지훈의 옛 친구. 보수적 가치관. 너 변했어. 이상의 단절. 지훈의 고립감. 준호가 위로. 진짜 친구는 남아. 새로운 우정. 커뮤니티에서. 젊은 게이 청년. 멘토링. 가을. 결혼식 같은 서약.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반지가 빛났다. 하지만 법적 장애. 한국의 현실. 언젠가 변할 거야. 희망의 대화. 최종 충돌. 상사의 최후 복수. 재판 중. 거짓 증언. 지훈 가족 이협. 법정 드라마. 증언. 형의 죽음은 살인. 진실 승리. 유죄 판결. 치유의 겨울. 눈 속 산책. 미래 꿈 아이. 입양. 웃음. 새해. 지훈의 27살 생일. 준호의 서프라이즈 파티. 가족, 친구들. 형의 영정사진. 미소. 형, 축하의 토스트. 최종 고백. 지훈의 독백. 형 덕에 사랑을 알았어. 살아있어. 그 메시지가 내 삶이었어. 에필로그. 1년 후. 서울거리. 손잡은 두 사람. 벚꽃 아래. 사랑의 끝. 변화된 사회. 희망의 빛.